학령기의 사회성 한번 살펴봅시다. 4살에서 5살 되는 유아기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또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기보다도 점차 정교해지게 되죠. 복잡한 가상놀이, 역할놀이 함께 하면서 협동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요. 6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은 공식적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임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학령기 사회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또래 집단인데요. 또래 집단이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또 소속감을 서로 제공해 주고요.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옷을 입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구체화하는 그런 규준도 있는 게 바로 또래 집단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위계적인 조직도 갖추는데요.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해 놓고 클럽 이름도 막 만들고요. 또 막 거기에 막 회장, 부회장 막 이런 것도 막 뽑는 모습 보일 수가 있죠. 이런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이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친구들과 똑같은 옷이나 말투, 행동 따라하는 게 이 학령기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이 유행하는 최신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 그려진 뭐 가방을 막 사고 그런 옷을 입고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또래 집단은 클럽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이 클럽의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비밀을 공유하고요. 계획을 세우고요. 또 모두 만장일치, 요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학령기의 또래 집단의 특성입니다. 학령기 친구 관계는 짝으로 좀 특별한 관계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친구 집단은요, 단짝 친구가 되고요. 남자아이들의 친구 관계는 조금 더 인원수가 많은 집단 패거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수의 단짝 친구들과는 이제 뭐 활동, 스포츠 같은 거 많이 좀 하게 되고요. 남아와 여아 집단 모두에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를 소유하고자 하는 질투심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를 굉장히 많이 분명하게 가르려고 하죠. 아이들은 집단에 소속되는 거 그리고 수용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차 뒷담화 시작되고 많아지게 돼요. 이러한 뒷담화를 통해서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검증이 되는데요. 이 뒷담화라는 거는 나름 집단의 신념과 행동을 따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친구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룹의 아이들을 뭐 모함하거나 나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 집단의 어떤 동질성과 충성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래에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 또래 집단에서 이 아이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또래 수용은 한 아이가 또래에 의해서 가치 있고 호감 가는 동료로 보여지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요거 아마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회 측정 기법이라는 자기 보고 도구 갖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회 측정 조사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학급 내 친구들과 싫어하는 친구들 이름을 말하거나 아니면 각각 5점 선호 척도로 평가를 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분류해 보면은 인기 있는 아동, 이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적은 아이들이 싫어한다라고 언급한 아이들이고요. 거부된 아동은 많은 아동들이 얘를 나는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를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아이가 거의 없는 그런 아동을 말해요. 무시된 아동은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좋다거나 싫다거나 특별한 지명을 거의 받지 않은 그야말로 존재가 없는 아동이고요. 논란이 많은 아동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로 막 꼽혔다가 또 반대로 얘를 제일 싫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강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많은 아동으로 분류가 돼요. 또 평균 지위의 아동도 있는데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나는 이 아이를 좋아해요 라는 게 중간 정도 수의 지명을 받고요. 싫어하는 아이로도 중간 정도의 지명을 받았을 때 평균 지위 아동이라고 하고요. 전체 아동의 3분의 1이 이렇게 평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또래 수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아동, 또 거부된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아이 유형은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두 가지 범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래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서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성인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해요. 성인이 적절하게 개입해 주게 된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또래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심리적인 부작용을 예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먼저 무시 아동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또래로부터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수동적인 아이여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집단에 끼려는 시도를 별로 하지도 않고요. 또 집단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 형편없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기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관계를 시도하게 되면 무시당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점점 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래와 함께할 기회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거죠. 무시된 아이는 거부당하는 아이들만큼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또 1학년 때는 학급에서 무시당했지만 또 2학년이 되거나 혹은 또 다른 뭐 동네 집단에서는 또 괜찮게 적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된 아이들보다는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더 상대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거부된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또래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아이,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던 아이가 또래에게 거부를 당할 경우에는 더욱더 공격적이 되고요. 반사회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려 들거나 또래에게 이기려는 욕구가 강한데요. 이러한 특성들 모두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부 위축 아동이고 두 번째 유형은 거부 공격 아동입니다. 거부 위축된 아동은 사회적으로 되게 서툴고 미성숙하거나 혹은 특이한 행동을 막 보여요. 그리고 또래 집단의 기대에도 민감하지 못하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또래 사이에서 거부당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요. 우울이나 부정적인 사회 정서 패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따돌림을 당한다, 왕따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거부 위축된 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부 공격적인 아동은 이와는 달리 정반대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거부 공격적인 아동은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죠. 얘네들은 상호작용을 막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요. 협력도 별로 안 해요. 또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거로 해석하는데 요거는 미숙한 사회인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결과로 또래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그런 인과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거부 공격적인 아동은 적대적이고 행동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 범죄적인 폭력성을 가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냅니다. 위축이 되었든 혹은 공격적이든 거부를 당한 아이들은 중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평생 이러한 거부 패턴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 중에서 거부 위축된 아동이 가장 많은 외로움을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나 교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들의 친구 관계가 존중되고 격려되고요. 또 또래 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뭐 님을 봐야 별을 봐야 뭐 뭘 딴다고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비형식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말하고 놀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과에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자유롭게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시간들을 계획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짝지어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을 짝지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주거나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특히 무시당하는 아동들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한테 너무 강한 아이 붙여주게 되면 오히려 더 질려하면서 회피하게 되니까요. 순하고 어린 아이와 짝을 지어주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또래 관계에 흥미를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위협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요. 또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성인이 좀 진지하게 대해주는 거 필요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인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그냥 아유 너가 뭐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지 너가 놀자고 하지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잘 경청해 주는 거 필요하고 경청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구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돼요. 유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가 아이들이 쟤랑 나랑 좀 비슷해. 쟤랑 나랑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보다 친구 관계에서 우호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또래가 우호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래서 상대의 의도를 쉽게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제가 나를 때리려는 게 아니라 반가워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또 사회인지를 높여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행동이 또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 혹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과관계 정보 알려주는 거죠. 때로는 친구 관계가 파탄나거나 혹은 좋아하는 친구가 이사나 전학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발생되는 슬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근데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오래된 친구가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거나 절교를 할 때 혹은 좋은 친구가 이사 갈 때 아이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교사는 이러한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이는 조금 더 새로운 친구 관계에 대한 어떤 동기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화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는 사실은 의사소통도 잘합니다. 다른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대화를 나누고 정보 교환도 잘하죠. 성공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상대가 지금 야구 한국 시리즈 얘기하는데 아이가 막 자꾸 축구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아이가 한 질문과 말에 다른 아이가 보다 상응하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 다른 아이가 말할 때 주의해서 듣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래 관계에 사귀어주는 역할 선생님이 담당하시려면 수업 과정에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책, 역할극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책을 선택해서 함께 읽고 토론을 하고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역할극 해보는 거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켜 줍니다. 무시되거나 거부된 아이가 또 좋은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데요. 아이가 무슨 이유로 무시당했는지 거부당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요. 관찰한 바에 따라서 적극적인 중재나 코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범 보여주고 연습시키고 칭찬해서 아이가 새로 배운 좋은 기술들이 강화되도록 이끄는 보다 직접적인 지도 과정이 되겠습니다.